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두 개를 꼽으라면 뭘까요? 아마도 경제와 교육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조그만 땅덩어리의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다들 교육이 위기라고 합니다. 땜질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교육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학생들은 불행하고 부모들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이승섭 교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이스트에 계시죠? 공대. 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직함을 많이 가지셨던데, 카이스트에서? 네, 어쩌다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한 게 네. 학교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보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됐죠. 오래전에 이제 학생처장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입학처장도 했었고, 교수협회 회장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도 했었고, 뭐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부총장도 하셨던데. 네, 얼마 전까지 부총장까지 됐었습니다. 모르게 감투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네. 보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열정이 그러면 좀 있으신가?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카이스트 교수들이 보직을 좋아하지 않냐면 연구를 못 하게 돼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연구 성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가치를 높이는 건데 쉽게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보직을 하다 보면 그럴 시간 엄청나게 뺏기죠. 그런데 저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하기 손을 들진 없었어요. 않았고. 네, 이상하게 막 꼬여서 할 수 없이 하게 됐고. 잘하시니까 시키는 거죠. 글쎄요. 잘하시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상하게 다. 아니 근데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 공대에 나오셔서 와, 그 이름만 듣던 그 버클리에서 박사를, 그 전에는 또 삼성에 또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포항공대 그다음에 교수하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로 마지막에 오셨는데. 그렇죠. 그냥 피카번쩍해요.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재수도 안 하셨죠? 네, 재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수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남들보다는 좀 철이 일찍 들었고. 왜요? 원래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그것도 자랑인데 철이 일찍 들었다는 것도.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좀 연로하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네, 늦둥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10살 때쯤 아버님이 한갑이셨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요즘도 이제 한갑되면 다 경제력을 놓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옛날에. 지금 제가 60이니까 50년 전에 저희 아버님 한갑이셨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력을 놓치시니까. 한 10살 때쯤,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맞아요. 우리 집이 못 사는구나. 큰일 나겠다. 정말,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일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좀 딴짓할 엄두가 안 났죠. 그럼 외동아들이시고? 위에 누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짓할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강하시면은 애들이 딴짓해도 부모님이 이제 카바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죠. 오히려 빨리 철이 들어야죠. 뭐 이런 상황이었던 자구책을 빨리 찾으셨구나. 아니 그렇다면 대학 네. 졸업하시고 바로 취직을 하셔서 해야지 공부를 그렇게 계속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막상 대학을 들어가서는 남들과 같이 공부 안 하고 뭐 놀았죠. 다 놀죠. 네, 놀았죠. 그리고는 약간 기죽으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 전 서울이에요. 전 전주에서 올라와서 기가 죽긴 했는데 서울 사람이 왜 기가 죽죠? 맞아요. 아니요. 서울 사람들 똑같이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 막상 그 당시 이제 서울대 들어갔는데 저보다 다 똑똑한 것 같고 애들도 더 잘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가 죽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진학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니까 참 많이 했죠. 학기 초에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야 너 데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 뭐죠? 그 생활기록부인가요? 이런 거 보시면서 이제 가정환경조사서 같은 거 보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죠. 뭐 부모님 연세도 높으시고 뭐 그러면서 야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얘기 나오면 괜히 좀 약간 주눅 들잖아요. 그러면서 아,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학과는 대학교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3, 4학년 때 놀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지?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쨌든 대학에서 전공을 정했고 정했으면 저는 아마 그 길을 평생 할 거라고 전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살 돼서 뭐 60살 돼서도 내가 이쪽 분야를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공부해야 될 텐데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 이쪽으로 내가 먹고 살 건데 지금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치고 나가는 거네 처음에. 땅 소리 났을 때. 그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라톤 할 때 치고 나가는 거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버페이스가 걸리면 안 그쵸. 되니까.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그 망고의 진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생뚱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 책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쓰신 교육이 없는 나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밖에 나가서 강연을 할 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언제냐. 고3 때. 고3 때. 제가 보기를 4개 드려요. 중학교 2학년, 고3, 대학교 2학년, 박사과정.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고3이죠. 근데 아마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서울대생들은 중학교 2학년도 가능해요. 과고 뭐 맞아요. 영재고 이런 거 자사고. 네. 그래서 중2 때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박사과정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박사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 때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고3 때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고 부모들이 억울하고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내 소신이고 입니다. 아니 학생이 불행하다. 그건 좀 이해가 되네요. 고3 때 거의 입시 지옥에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또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나라 부모 중에서 사실 억울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애들이 잘 되라고 애들 교육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1등이죠. 세계 1등. 그렇죠. 교육열 세계 1등. 혹 만일 억울하지 않은 분을 손들라 그러면 우리 애는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그 정도일까요? 근데 저는 서울대 가도 뭐 잘 되지는 그렇죠. 않던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가건 의대를 간 부모도 때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의 모든 부모님이 다 억울한 거죠. 그 서울대도 뭐 들어가서 다닐 때까지지 막상 사회 나오면 맞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같이 경쟁하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방금 이제 그 강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가장 언제 열심히 해야 되냐 할 때 대학교 2학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좀 생뚱맞게 들리셨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서 배우는 거, 자기가 직업으로서 먹고 사는 걸 배우는 거는 고3 때는 안 배우거든요. 그렇죠. 고3 대학교 때 배우죠. 고3 때 배운 건 별로 안 써먹던데 사회 맞습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배운 것들을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건. 그러니까요. 고3 때까지 배운 게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불행하다는 게 고3 때까지 배운 거가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죽도록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자기한테 꼭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죽도록 해도 보람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기야 뭐 미적분 이런 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써먹은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학교는 그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학생들 뽑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렇죠.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아마 무언가 교육을 처음 설계할 때 우리가 좀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죠. 미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이란 개념을 알고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한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미적 문제를 시험에 내서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을 선발하는 목적, 변별력만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뭐지? 이 개념이 뭐지? 이게 뜻하는 바가 뭐지? 하는 거는 알 필요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잘 풀면 네, 되지. 문제만 잘 풀면 돼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만 잘 풀면 돼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남보다 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거를 중고등학교 3년, 6년 동안에 그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뭐가 삶에서 남는 게 있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정작 공부해야 될 대학에 가서는 공부를 않고. 맞습니다. 애들은 이제 거기서 지치죠, 이제. 왜냐하면 아시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지기 교육에 들어갑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 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반복시키고.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면 이젠 다 됐구나. 큰 뭐라 그럴까. 산 하나를 넘었구나. 그럼 산 하나를 넘은 학생들이 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대학교 2학년 때 공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말이 좀 약간 생뚱맞게 들리는 게 현실이죠. 우리 때는 대학 때 놀았던 사실인데 요즘에도 그럽니까? 요즘은 열심히들 한다던데. 훨씬 과거보단 난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랑 저랑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그때는 약간 대학에서 놀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교수님도 놀고 우리도 교수님들도 놀고. 솔직히 물론 성부자적이신 늘 분이셨지만 그 당시는 좀 설렁설렁 거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었죠.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인건비라든가 약간 낮은 단계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죠. 창의성 이런 건 창의성은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열심히만 일하고 남들보다 빨리만 만들면 됐어요. 그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잘하는 분야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세대 때는 대학교 때 공부 안 해도 그냥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놀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학교 간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대학교 입학 시험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A대학 나왔어, B대학 나왔어 하는 게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AI라고 그러고 뭔가 세상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작가님이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5,000불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 탑 10? 그렇죠. 뭐 10대 강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산업이 달라진 거예요. 아, 역할이 달라졌죠. 역할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과거 40년 전, 50년 전이나 지금이랑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학생들이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취직이라든가 사회가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 방법으로는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 아, 국가적으로도 문제구나. 국가적으로 문제죠. 국가적으로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적은 뭐라 그럴까, 써먹질 못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님께서 미적을 풀고 계시면. 그때도 못 풀었어요. 네. 그때는 부모님들이 대충 막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 많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머, 우리 애가 저렇게 신기한 것도 푸는구나. 대단하죠. 애도 뿌듯하죠. 근데 지금은 미적 풀면 부모님들도 다 풀어요.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못 풀죠. 근데 미적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옛날에 이거 풀어봤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애가 이걸 풀었을 때 과거랑 달리 뭐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사회에서 계속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사회는 다른 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고 과거식으로만 계속 미적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 심각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교육비가 얼마인가. 끔찍하죠. 우리나라가 요즘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고 젊은 분들이 이제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애 낳고 키우기가 겁나는 거잖아요. 왜 겁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애 낳고 키우는 게 즐겁지가 않고. 그렇죠? 또 그 사교육비 같은 걸 감당 안 하려니까 건 힘들고. 또 입시 지옥 같은 건 있고.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야, 나는 안 날란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교수님은 지금 공대 교수신데 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 갖게 된. 물론 교수 하시면서 또 옛날에 또 학생으로서 또 겪어도 보셨고 또 학부모로서 또 뭐 느낀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이렇게 책까지 낼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가님이나 저나 이제 쭉 지금까지 비슷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서요. 살아오면서 애도 키워보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작가님과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게 되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고 이제 버클리 같은 데를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보직을 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었고. 입학처장도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입학처장을 했으니까 남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 내가 뽑아보셨잖아. 입시 전문가야. 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도 저를 그렇게 보겠죠. 아, 저 사람은 입학처장 됐으니까 좀 입시에 대해서 사실 맞아요. 입학처장을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쌓였는데 저희가 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입학처장하기 전이에요. 한 10년도 더 됐어요. 아, 오래된 얘기예요? 네, 오래전서부터 괜시리 제가 왜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괜시리 우리나라 교육이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이 지금 교육의 어떤 제도에 어찌 보면 최대 수혜자 아니세요? 맞죠. 그런데 그게 다 누려놓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옳지 않다고 느끼니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더 하시겠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떠들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 저한테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수혜자니까. 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책무가 있으시지. 네. 뭐 미적분 문제 어려운 문제 풀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미적분 문제 어려운 문제 잘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다른 걸 가르치고 다른 걸 했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육이 전문 분야, 전공도 아니신데 이런 교육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막 악플도 달리고 그렇죠. 아니면 뒷담화도 있고 야 당신이 공대 교수가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 혹시 뭐 악플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가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내가 뭘 모르고 하는 건 아닌가. 사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교육 제도에 대해서 뭔가를 제가 언급을 할 때 내가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그걸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다 그러면 하죠. 네. 누군가는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건 틀리건. 그러면 이제 누군가 떠들어야 될 때 저라는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나 떠들어도 되지. 응? 그리고 떠들자 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떠들기 전에 네. 그 아까 입학처장 하실 때 네. 그걸 실제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뭔가 변화를 시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나름은 해봤죠.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해보셨어요? 카이스트는 다행스럽게 조금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가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과학기술부 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라든가 학사 운영에 조금 자유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입시 문제를 좀 쉽게 내자. 네. 우리가 쓸데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변별력이 좀 쉬워지죠. 그래, 변별하기가 쉽죠. 네, 변별하기가 쉽죠. 또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런 거 있죠. 약간 건의 같은 거. 네, 건의 같은 거요. 야, 그 대학 문제는 그렇지. 나 하나도 못 건드렸어. 예전에 막 서울대 본고사 문제 맞아요.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왜 이제 쉽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의 그런 경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입학시장 된 다음에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다 보면 거기 선생님들이 좀 그러세요. 학생들이 입시 한두 달 전에 되면 다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다 학원 쪽 가서 대입 준비를 한대요. 예.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려우니까 그 입시 준비를 학원가에서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왜 학교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지? 얘네들이 왜 그 시험 앞두고는 왜 학원가에 가야 되냐? 문제를 쉽게 내면 되지 않겠냐? 쉽게 내도 변별이 되던가요?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되죠. 변별할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30점을 해도 가우시안 커브가 나오고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평균 70을 해도 이렇게 가우시안 커브가 나오니까 잘하건 못하는 학생들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만 내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면접도 하고 학생들 직접 얘기도 하다 보면 그런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변별력은 그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시작했던 거가 문제를 쉽게 내자.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쉽게 내주세요. 그러네. 그럼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네. 쉽게 내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학생들이
카이스트는 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이상 거 더 어려운 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래도 이제 어떤 학생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죠. 고등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쓸데없는 걸. 많이 해요? 그게 쓸데가 있으면 많이 해도 좋죠. 그게 정말 좋은 공부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학생이 더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공동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거면은 뭐 더 많이 시켜야죠. 그런데 쓸데없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그거 하느라고 아까 말씀하신 진 다 빠지고 정작 그렇죠. 대학에 와서 공부할 때는 지쳐가지고 그럼요. 안 하고. 그럼요. 고등학교 때 학생들 보고 뭐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책을 한 권 더 읽게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교육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입시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데 아니 입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뭐 책이나 읽고 그러다 입시에서 수능을 잘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교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시냐. 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갖고는 계세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책도 내셨겠죠. 교육이 없는 나라. 그럼 교육이 있는 나라로 만들 보관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꿈꾸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이승섭 교수였습니다.